안녕하세요. 카리스 석스입니다. 파이팅. 파이팅 있게 또 한번 가봅시다. 네, 항상성 유지입니다. 요거 저번 시간에 우리가 그 호르몬의 어떤 이름, 그죠? 분비되는 장소, 기능 이런 거 배웠죠. 그걸 바탕으로, 그게 일단 바탕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 안다고 치고 그런 걸 이용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몸을 어떻게 조절해가고 있는지 요거 한번 볼게요. 그래서 항상성을 유지하는 조절 중추는 어디라고요? 호르몬의 조절 중추는 간내입니다. 호르몬 조절뿐만 아니고 이런 혈당, 체온, 삼투 이런 거 조절하는 데가 간내입니다. 그래서 항상성 유지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피드백을 가지고 합니다. 많이 익숙한 이름이죠. 피드백. 피드백 줬니? 뭐 받았니? 피드백을 뭐 어떻게 했니?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생물에서 얘기하는 피드백은 근데 뭐 원래 피드백이 다 똑같아요. 피드백 어떤 원인과 결과가 있잖아요. 원인이 있으면 이 원인 때문에 결과가 생기는데 피드백이라고 하는 건 이 결과가 원인한테 다시 영향을 미치는 것. 그죠? 이것 때문에 이게 일어났는데 요게 다시 원인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 이걸 피드백이라 부르고요. 이렇게 피드백이 됐을 때 결과적으로 이 피드백을 계속 받으면 이 결과가 피드백을 받으면 다시 요것 때문에 결과가 만들어질 거잖아요. 이 결과가 점점 줄어드는 방향, 안 만들어지는 방향으로 작용하면 음성 피드백. 피드백의 결과물이 점점 더 폭발적으로 많아지는 것. 이게 양성 피드백입니다. 네거티브 피드백, 파저티브 피드백 이렇게 되겠죠. 근데 파저티브는 굉장히 희소한 경우예요. 폭발적으로 뭔가가 늘어나는 거, 우리 몸에서 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 이런 일은 그렇게 많이 있지 않고 대부분 음성 피드백으로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줘야 되는 건 음성 피드백입니다. 양성 피드백을 머릿속에 떠올릴 때 여러분이 뭐 알면 좋을 것 같은 건 출산할 때 옥시토신에 의한 조절, 그죠? 자궁이 수축하고 그게 뇌를 건드려가지고 옥시토신의 분비량을 증가시키고 옥시토신이 분비되면서 옥시토신이 하는 역할은 자궁을 더 수축시키는 거니까 자궁이 더 수축되면 이 수축되는 자극이 뇌를 건드려서 옥시토신을 더 많이 분비하고 이겁니다. 계속 뺑글뺑글 돌면서 옥시토신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자궁의 수축이 엄청난 강도로 일어나는 것. 이겁니다. 네, 이게 양성 피드백. 이거 말고도 뭐 세포 주기 조절할 때도 나오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심화 과정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음성 피드백이 중요합니다. 한번 볼게요. 자, 티록신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시상하부에서 TRH 분비합니다. 요거 끝에가 RH라고 하면 릴리즈 호르몬이라고 해서 릴리즈 호르몬 방출하게 해주는 호르몬이야.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을 방출하게 해주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그러면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얘가 하는 역할은 뭡니까? 갑상샘 자극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름 자체가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니까요. 근데 이 TRH는 어디서 분비한다고요? 네, 시상하부가 분비를 합니다. 시상하부에서 분비가 되고요. 그러면 TRH는 어디에 작용합니까? 뇌하수체 전엽에 작용합니다. 그러면 TRH의 표적 기관이 어디입니까? 뇌하수체 전엽입니다. 여기 작용을 하면 그러면 하는 역할이 뭡니까?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방출하라는 호르몬이잖아요. 그러면 TSH인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방출됩니다. 자, 그러면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어디서 만들어졌어요? 뇌하수체 전엽에서요. 자, 그러면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이름이 뭡니까?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이죠. 그러면 TSH의 표적 기관이 어디겠습니까? 갑상샘입니다. 그래서 TSH는 갑상샘을 자극합니다. 그러면 갑상샘에서 여기 갑상샘에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티록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티록신은 하는 일이 뭐냐면 요 뇌하수체, 물론 티록신의 하는 역할은 물질 대사를 촉진하는 것 있지만 그거 외에도 티록신은 시상하부와 뇌하수체 전엽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티록신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억제작용이 커지겠죠. 그래서 일정량 이상의 티록신이 피 속을 돌아다니고 있으면 시상하부가 억제돼서 TRH가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러면 뇌하수체 전엽이 자극받지 않겠죠? 이것 때문에도 TSH가 억제되지만 티록신이 뇌하수체 전엽을 직접 억제하기도 하기 때문에 TRH와 TSH가 분비량이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갑상샘을 자극하지 않기 때문에 티록신을 더 이상 만들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드백의 결과 티록신의 양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피드백이 일어난 거죠. 이런 걸 음성 피드백이라고 부릅니다. 되겠죠? 자, 여러분 요거 가지고 문제 많이 내는데 한번 해보죠. 자, 만약에 뇌하수체 전엽을 절제했다. 없앴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없어. 뇌하수체 전엽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TSH가 어떻게 해요? 안 나와. 뇌하수체 전엽이 없으니까 TSH가 안 나와. 그러면 갑상샘을 자극할 애가 없어. 그러니까 티록신이 안 나와. 티록신이 안 나오면 억제가 안 돼요. 억제가 안 되니까 시상하부에서는 TRH를 분비하게 됩니다. 근데 억제를 계속 안 하니까 TRH를 계속 분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없애면 TRH는 많아지고요. TSH 적어지고 티록신은 안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에 내가 주사로 TRH를 주사 맞았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사를 맞았으니까 전엽을 강하게 자극할 거고요. TSH가 많아질 거고요. 자, TRH가 많아지면 TSH가 많아질 거고요. 그러면 티록신이 많아지겠죠. 짧은 순간에는 이렇게 되겠죠. 물론 시간이 지나면 근데 티록신이 시상하부를 억제해서 시상하부에서 만들어지는 건 없겠지만 TRH를 이미 주사했기 때문에 피 속에 TRH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요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다. 또 해볼까요? 재밌죠? TSH를 주사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티록신이 많아질 겁니다. 왜냐면 TSH는 갑상샘을 자극해서 티록신을 분비하게 하는 호르몬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티록신이 시상하부를 음성 피드백으로 막아가지고 TRH는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뇌하수체 전엽도 억제해서 뇌하수체 전엽에서 TSH를 만드는 거는 못 만들게 하지만 이미 TSH가 주사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문제 풀 때는 TSH의 양은 많아지고 티록신의 양도 많아지고 티록신이 시상하부를 억제해서 TRH의 양은 적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네. 근데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한번 볼게요. 자, 이 그림이 너무 위압적이긴 한데요. 예. 자, 이 보시면 자, 갑상샘 종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부푸는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티록신은 아이오딘이 아이오딘이 주성분이에요. 그래서 아이오딘의 섭취가 부족했을 때 이런 일이 생겨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우리 다시 한번 가봅시다. 시상하부 뭐가 나온다고요? TRH 그 다음에 뇌하수체 전엽 뭐가 나와요? TSH 갑상샘 글씨 죄송합니다. 티록신. 자, 여기서부터 가볼게요. 요오드가 없습니다. 아이오딘이 없어요. 그럼 뭐가 안 만들어져요? 티록신이 안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티록신이 얘네를 억제해야 되는데 억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TRH가 많아져요. 그러면 뇌하수체 전엽을 강하게 자극합니다. TSH도 많아져요. 그래서 갑상샘을 자극합니다. 야, 티록신 안 만드냐? 안 만들어? 막 찔러. 갑상샘 팍 찔러. 갑상샘은 환장하겠죠. 왜냐면 재료가 없어서 못 만드는데 뭐 어떻게 없어. 그러면 어떻게? 티록신이 계속 안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자극이 안 돼요.
그럼 아까 만들어졌던 TRH가 피 속을 돌고 있는데 TRH 또 만듭니다. 그럼 TRH의 양이 점점 더 많아져. 그럼 뇌하수체 전엽을 점점 더 강하게 자극해. 티록신 만들어라고 했지. 으악 자극해. 그럼 뇌하수체 전엽이 TSH 분비하면서 갑상샘한테 얘기하는 거죠. 똑바로 안 하냐? 그럼 갑상샘 환장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갑상샘이 발달합니다. 요 아이오딘 요만큼만 있어도 티록신 만들 준비를 하느라고 막 이렇게 자극을 너무 받아가지고 비대해지는 거죠. 이게 갑상샘 종입니다. 어떻게 치료하면 됩니까? 문제가 뭡니까 지금? 아이오딘이 없어서 티록신이 안 만들어지는 게 문제니까 어떻게 치료합니까? 아이오딘을 먹으면 됩니다. 네, 간단하죠? 그래서 요 아이오딘 같은 것들이 이제 해산물, 해조류, 뭐 미역, 다시마 이런 데 많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 옛날에 이제 무역이 활발하지 않을 때는 요런 해조류 같은 것들을 쉽게 공급받지 못하는 저기 내륙 산간지방 뭐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이 이런 증상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아이오딘 때문에 생기는 줄 알고 요새는 뭐 소금에 아이오딘을 첨가한 소금들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안 먹으면 이와 같은 이 피드백 작용에 의해서 이게 한층 강화되기 때문에 갑상샘이 강하게 자극돼서 이렇게 부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뭘 배우면 써먹을 수 있으면 좋잖아요. 이걸 써먹는다는 게 아니고 이런 증상을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다. 이게 뭐 재밌는 거죠. 그죠? 자, 다음 볼게요. 자, 굉장히 중요한 혈당입니다. 혈당. 그죠? 혈당을 어떻게 조절하느냐. 우리 피 속에 있는 포도당의 양은 너무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피 속에 포도당 양이 너무 많아지면 오줌으로 나가. 당뇨가 걸립니다. 문제야. 그죠? 그 다음에 피 속의 혈당량이 너무 적어지면 뇌나 심장으로 가는 포도당 그 에너지의 재료, 그죠? 기름이 부족해지는 겁니다. 그럼 쇼크 와요. 저혈당 쇼크 옵니다. 뇌가 100개 달라 그랬는데 90개 주잖아요? 그러면 뇌가 그냥 전원 꺼버립니다. 기절해버려요. 위험해. 그래서 혈당은 굉장히 민감하고 빠르게 조절해야 되는 그와 같은 호르몬입니다. 그와 같은 호르몬이 아니고 그와 같이 중요한 항상성의 요소입니다. 자, 근데 제가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혈당을 조절하는 게 몸 전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호르몬이 조절을 합니다.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조절을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 몸이 혈당이 중요하고 조금만 속도가 늦어도 뇌로 가는 포도당의 양이 조금만 부족해도 바로 기절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분비하게 하는 건 신경이 직접 관여합니다.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혈당에 관한 건 신경이 직접 관여한다. 그래서 여기서 호르몬을 분비해서 중추에서 호르몬을 분비해가지고 이 호르몬을 가지고 다른 호르몬을 나오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럼 너무 늦다 이거죠. 신경으로 다이렉트로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나오는 어떤 그 내분비 기관으로 신경이 연결되어 있어서 혈당에 문제가 생기면 신경이 직접 거기를 콕 찔러버리는 거야. 그러면 인슐린이 나오든 글루카곤이 나오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호르몬을 분비하게 하는 게 그 상위 단계의 호르몬이냐 아니면 신경이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것도 이해하기가 쉬워요. 기억하기가 쉬워. 자, 순서대로 쓰는 겁니다. 교감, 부교감. 알파, 베타가 A, B잖아요. 교감 A, 부교감 B. 그죠? 그리고 요 글자 수를 맞춰주면 됩니다. 2글자, 4글자, 6글자, 3글자, 3글자. 기가 막히죠? 또 앞에서 했던 거 이어서 보면 교감의 밑줄, 부교감의 밑줄, 부교감이 좀 더 길다. 길이가 만약에 이 정도라면 요렇게. 그러면 교감은 앞이 짧고 뒤가 길고, 부교감은 앞이 길고 뒤가 짧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뭐 나온다고요? 근데 교감은 아노 아세틸콜린 노르에피네프린. 부교감 다 아야 다 안 돼. 여기만 노야 노.
그죠? 이거 같이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교감, 랑게란스 섬의 알파세포, 글루카곤. 부교감, 베타세포, 인슐린. 글자 수를 맞춰라. 그리고 글자 수 낮은 게 낮춘다. 혈당량을 낮춘다. 누가? 3글자짜리 인슐린이. 아우,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자, 가볼게요. 자, 혈당이 높습니다. 높아. 그럼 어떻게 해? 낮춰야 돼. 낮춰야 돼. 누가 나와야 됩니까? 인슐린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부교감 신경이 시상, 간 내에 시상의 센서가 있어요. 시상에서 혈당이 높아. 그럼 시상하부한테 야 처리해. 그럼 시상하부랑 연결되어 있는 부교감 신경이 다이렉트로 이자 랑게란스 베타세포로 쭉 갑니다. 쭉 가서 베타세포를 콕 찔러. 그러면 인슐린이 빠박 분비되죠. 그러면 인슐린이 나오면서 인슐린이 뭐를 합니까?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꿉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글루카곤하고 글리코젠은 다른 겁니다. 글루카곤은 호르몬인 거고요. 글리코젠은 포도당이 모여있는 덩어리입니다. 식물은 녹말로 저장을 하고요. 우리 같은 동물은 글리코젠으로 저장합니다. 간이나 근육에. 그래서 포도당을 빠르게 없애는 거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보다 더 근본적인 건 포도당을 피 속에 있는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때려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빠르게 혈당을 낮춥니다. 됐죠? 근데 이것만 작용하면 한도 끝도 없이 혈당이 내려가요. 그래서 일정량 이상 혈당이 쭉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너무 낮다 야. 이번엔 너무 낮아. 야 너 출동해. 그러면 교감이 출동합니다. 그래서 알파 세포를 자극해서 글루카곤을 분비합니다. 그럼 글루카곤은 이거에 반대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고 세포 안에 있는 포도당을 다시 끄집어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전환하면서 포도당의 양을 늘려줍니다. 그럼 보세요. 교감, 부교감이 앞에서 신경계에서 말초신경계 할 때도 서로 반대되는 역할이었죠. 그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 기량작용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근데 인슐린과 글루카곤도 하는 일이 반대죠. 네, 이런 것도 기량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고혈당, 저혈당일 때 이렇게 간다. 근데 이제 요거는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거고요. 요걸로 교감신경이 여기서만 관여하는 건 아니고 교감신경이 부신 속질에도 다이렉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신 속질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잘 기억해둬야 되는 게 부신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이렇게 콩팥이 있으면요. 콩팥 윗부분에 이렇게 있는 부위이고요. 이 표면이 겉질이고 그 다음에 이 안쪽이 속질입니다. 자, 부신의 겉질은요. 뇌하수체에서 ACTH라고 하는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을 분비해서 겉질을 자극합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코르티코이드가 분비가 돼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제 이렇게 피를 따라서 이렇게 돌면서 표면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요 물질이 속까지 전달되기가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속은 어떻게? 다이렉트로 신경이 직접 연결되어 있다. 무슨 신경이? 교감신경이. 그럼 교감신경이 부신 속질에게 다이렉트로 연락하면 부신 속질에서 뭐가 나오냐? 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되고요. 에피네프린도 혈당량을 증가시켜주는 호르몬입니다. 아드레날린입니다. 아드레날린. 혈당량 증가시켜주고 혈압도 올려주고 심장박동도 빠르게 해주고 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부신에 한꺼번에 영향이 가는데 이게 저혈당 상태가 조금 길어지거나 요거는 즉각적인 거고요. 신경이 관여하니까 요 상태가 조금 더 길어지면 시상하부에서 ACTH를 분비하게 해주는 부신 겉질 호르몬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이죠. 이걸 분비하게 해주는 호르몬이 있겠죠.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그게 CRH입니다. 이게 분비가 돼서 시상하부에서 분비가 돼서 뇌하수체 저절에서 ACTH 분비하고 이게 부신 겉질에서 당질 코르티코이드, 코티솔이 당질 코르티코이드입니다. 당질 코르티코이드를 분비하면 요건 포도당의 양, 즉 혈당량을 올려주는데 이게 속도가 좀 느리고 단백질이나 지방 같은 것들을 포도당으로 전환합니다.
즉 요와 같은 상황은 보통 상황이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단식을 하거나 좀 굶었을 때, 그래서 저혈당 상태가 조금 길어질 때 요게 반응을 해서 요렇게 작용을 한다.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 부신 겉질을 자극해서 코티솔을 분비하게 하는 건 상위 단계 호르몬이 하고요. 그 다음에 신경이 하는 거는 요렇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관여하냐, 신경이 관여하냐, 아니면 상위 단계 호르몬이 관여하냐, 요거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교감신경이 모두 할 수 있다고요. 부신 속질을 자극해서 아드레날린을 분비하게도 한다. 에피네프린이 아드레날린입니다. 기억할 수 있겠어요? 네. 요게 메인 키입니다. 요게 메인 키. 잘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 슬라이드 볼게요. 자, 밥 먹고 났을 때 어떤 일이 생기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밥 먹었어요? 밥 먹고 텀이 필요해. 먹자마자 혈당량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소화는 시켜야 돼요. 여기 막 입에 먹으면 포도당이 막 나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내려와서 소화되면 포도당이 이제 피 속으로 쭉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혈당량이죠. 포도당량이 쭉 늘어나요. 그러면 혈당량이 늘어나니까 너무 높아지니까 이걸 낮추는 애가 나와야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나와요? 인슐린이. 인슐린은 어디서 분비된다고요? 어디서 분비된다고? 베타세포에서. 베타세포는 누가 자극한다고요? 글자 수 맞추라고 했죠? 6글자로. 부교감 신경이. 그러면 혈당량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나와서 혈당량을 낮추는 겁니다. 되겠죠? 일정 수준 이상 내려가네? 그럼 뭐가 나옵니까? 글루카곤이 분비가 되는 겁니다. 자, 글루카곤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알파세포에서요. 누가 분비하게 한다고요? 알파세포를? 교감신경이 직접 알파세포를 콕콕 찌르면 글루카곤이 분비가 된다. 그럼 어떻게 포도당을 늘린다고요? 글리코젠을 뭐로 바꿔요? 포도당으로. 즉 결과물에 포도당이 생기면 포도당이 늘어나는 거고요.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포도당이 없어지면 포도당이 줄어드는 겁니다. 네, 이해할 수 있겠죠? 요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제가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별거 없어요. 사실 복잡하게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교감, 알파, 글루카곤, 부교감, 베타, 인슐린. 교감 앞이 짧고 뒤가 길고, 부교감 앞이 길고 뒤가 짧고, 그죠? 이 교감은 아세틸콜린, 노르에피네프린. 부교감 아세틸콜린 되겠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이렇게 자꾸 리와인드, 반복, 앞에 했던 거 까먹지 않게. 이게 누구야? 카리스 석스입니다. 안녕.